오이는 높은 수분 함량과 다양한 영양 성분을 함유한 유익한 식재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오이는 수분 섭취와 다량의 영양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게다가 시원하고 아삭거리는 오이 특유의 식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먹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오이에 함유된 다양한 영양 성분과 이에 따르는 건강상 이점에 관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영상은 왼쪽 위 카드를 클릭하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오이도 먹을 때 주의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이에 함유된 다량의 영양소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혹시 당신이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이를 먹을 때 조심하세요. 첫 번째, 오이는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채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칼륨은 오이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칼륨 섭취는 나트륨의 배출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혈압 조절과 신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건강상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오이에 함유된 다량의 칼륨은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칼륨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어려워서 혈액 내 칼륨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육의 기능이 약화되고 저림과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불규칙한 심장 박동, 피로감과 어지러움, 구토, 호흡곤란 등의 심각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이는 높은 수분 함량과 함께 나트륨을 다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분과 나트륨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신장질환 환자에게 수분 과잉과 나트륨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혈압 상승과 부종, 호흡곤란, 근육 경련 등의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이는 적당량의 옥살레이트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장이 민감한 사람들에게 결석을 형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경우 오이를 적당히 섭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결석 형성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오이를 섭취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신장 질환 환자는 오이의 칼륨과 수분, 나트륨 및 옥살레이트 함량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섭취해야 하며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오이를 먹을 때 조심하세요. 두 번째, 오이는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낮고 수분 함량이 높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오이는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식후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어 당뇨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오이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모발과 손톱 등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오이는 엄연히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혈당 조절 상태가 좋지 않거나 엄격한 식이요법을 시행할 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을 낮추는 저혈당약을 복용하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오이 섭취가 오히려 저혈당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이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혈당 약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조절 효과가 더욱 강화되어 저혈당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오이의 효능을 건강하게 누리기 위해 오이 섭취 시 적절한 양을 선택하고 혈당 변화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오이를 먹을 때 조심하세요. 세 번째, 오이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오이에도 부족한 영양소가 있는데 바로 철분입니다. 철분은 혈액 내 적혈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적혈구는 체내에 산소를 운반합니다. 체내에 충분한 적혈구가 없거나 적혈구에 필요한 철분이 부족한 경우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로와 어지러움, 호흡곤란, 두통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 결핍성 빈혈은 철분 섭취가 부족할 때 발생하며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분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C가 풍부한 오이는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오이 섭취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오이 자체의 철분 함량이 낮고 과도한 비타민C 섭취가 오히려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빈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혈 환자는 오이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빈혈 환자는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여 체내 철분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오이와 같은 철분 함량이 낮은 식품은 빈혈 증상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이를 먹을 때 조심하세요. 네 번째, 오이에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비타민 K도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필수적인 비타민으로 항출혈성 비타민으로 불리기도 하며 상처나 출혈 시 혈액이 잘 응고되도록 도와줍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는 혈액이 과도하게 응고되는 것을 방지하여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약물로 심장 질환 환자들이 종종 복용합니다. 이 약물들은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처방됩니다. 심장 질환 환자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면서 비타민 K가 함유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액 희석제의 효과가 감소하여 혈전 형성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타민 K가 혈액 응고를 촉진하여 혈액 희석제와 상충 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심장 질환 환자는 오이와 같은 비타민 K가 함유된 식품을 섭취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고
혈액 희석제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오이를 과다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이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할 때 되려 소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내 가스 발생과 복부 팽만감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드물게 오이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는 피부 발진과 가려움증,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이를 섭취하여 이와 같은 증상을 경험하셨다면 의사와 상담 후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오이 알레르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급적 오이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이는 하루에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이는 다량의 수분을 함유한 건강한 간식이므로 수분 공급과 탈수 예방을 위해 가능한 경우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C와 비타민 A의 하루 섭취량을 늘리고 세포의 노화를 촉진하는 자유라디칼을 줄이기 위해 하루에 약 2개에서 3개의 오이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질병을 앓고 계신다면 조금 더 신중히 오이를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맛있고 건강에 좋은 오이를 먹을 때 조심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요리로 많이 먹고 있는 오이라서 부작용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기 쉬운데요. 이번 영상을 참고하여 더 건강하고 유익하게 오이를 드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오이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이 맛있게 드셔보세요. 오이 먹을 때 조심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유익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